안녕하세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광주광역시의 강산구 보건소 김혜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례 발표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운영 사례 내용이랑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간단히 우리 구를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5개 구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광주의 절반 정도 됩니다. 당성, 한평, 나주랑 이웃한 쪽은 농촌 지역이고요. 북구, 서구와 인접한 동은 이제 도시동이어가지고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40만 명의 인구랑 같이 1만 3천여 명의 외국인 분들도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광산구 평균 나이가 39.5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그래서 유소년 인구도 14.9%예요.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광산구의 건강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다수 지자체들이 비만율이 높아졌어요. 우리 광산구도 높아졌는데 전국 수준을 크게 넘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20년 대비 무려 6%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체중 조절 시도율도 함께 올랐어요. 17.4% 올랐습니다. 국민분들이 체중 조절을 시도를 할 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건강행태 지표가 이제 신체랑 영양 분야가 있을 거예요. 먼저 신체활동 부분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년에 뚝 떨어졌다가 21년에 회복한 양상입니다. 먼저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률을 보면 이제 21년에 24.4%로 회복은 했지만 전에 19년보다는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고요.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산구의 대표적인 부진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걷기 사업을 크게 했고요. 그래서인지 전국도 넘고 광주 수준에 거의 도달하는 44.9까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체활동 지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비만율이 높아졌을까요? 비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보다 보니 이걸로 추측해 보니까 아무래도 식행태가 나빠진 것 때문에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부적 일상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를 먹는 것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저희 광산구는 20년에 비해 21년에 급격히 늘었어요. 전국이 한 3.8% 늘었는데 저희가 그 3배 가까운 11%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표시 활용률은 광산구 부진지표였는데 광주 수준까지 21년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의 소비가 요새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을 하시도록 보건소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만 문제나 이제 영양 식행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산구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만 예방 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영양교육 제공하고 놀이형 신체활동으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돕고 신체 활동량도 많이 늘려가지고 비만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에 들어있는 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표랑 똑같이 비만율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만 사업 지침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진 체계도예요. 보건복지부랑 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서 이제 교재들이 개발되고 교육 매뉴얼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산구는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해왔고 작년이 5년 차였는데요. 첫 해를 제외하고는 한 개 반에 20명 정도씩 수업을 해가지고 3개만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해가지고 진행해왔습니다. 재작년이죠. 21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2개 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못하다가 이제 2학기 때 다시 재개하면서 2개교 3개 반으로 모집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학교를 모집할 때는 취약계층이 비율이 큰 학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11개의 학교 정도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모집할 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신규 참여 기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취약 지역인지 취약 아동이 많은지 강당 사용 협조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우산동의 송우초등학교하고 월곡이동의 하남중앙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요. 잠깐 이 두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은 광산구에서 수급자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고 광산구 수급자의 19.1%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5분 중에 1분은 우산동에 거주하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산동에 밀집하게 된 이유는 우산동에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가 두 단지 있기 때문인데요. 성우초등학교는 이 영구임대 아파트와 새롭게 신축된 새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월곡이동은 광산구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광산구의 외국인 4명 중에 1명은 월곡이동에 살고 있고 이곳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모여있는 고려인 마을도 있어요. 고려인 마을은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빵을 주식으로 하시고 식사에는 차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문화라고 해요.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곧잘 하는데 하남중앙초등학교 복도를 지나면 러시아어로 떠들고 노는 친구들을 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우산동과 월곡동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광주 평균, 광산구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가 두 학교의 사전 건강 측정을 해봤을 때는 비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과체중도 많지 않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면 비만이 될 위험이 훨씬 큰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꼭 올바른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일정 조율 같은 통상적인 협조 사항들을 조율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방과후나 학원 때문에 수업을 잘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요일에 신체 수업을 배치를 하고 친구들이 좀 못 오더라도 이제 영양 수업을 하는 날을 따로 정한 다음에 모든 친구들은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 영양 워크북을 따로 지도를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배운 내용이 그냥 흘려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3주 기간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어주는 건강 챌린지를 운영하는 방안이 의견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식품군이 빠지지 않게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건강 간식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면 좋을까, 변화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운영되었는지 신체활동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근육활동, 골 강화 활동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도록 프로그램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종목보다 다양한 종목을 권장하는 건데 저희는 되도록 다양하게 활동을 제공을 하되 아이들이 생소한 스포츠 활동이 쉽게 익혀질 수 있도록 비슷한 종목들을 연달아서 배치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활동이 잡기놀이 중에 하나인 빨래집기 놀이예요. 이 수업 다음은 비슷한 꼬리잡기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두 놀이도 모두 순발력 미첩성을 강화시키고 유산소 능력이랑 손가락 감각을 발달시키는 놀이입니다. 이거는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디스크 골프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디스크를 디스크 캐쳐 트래블로 던져가지고 넣는 놀이인데요. 집중력을 길러주고 디스크를 던지면서 팔과 어깨 근육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컬링을 기반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플로우컬 모습이에요. 스푼을 투구하는 애들 얼굴 보시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팀플레이 수업은 함께하는 팀워크를 길러주고 투구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손가락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이제 이거는 풍선배구 하는 모습이고요. 풍선배구는 전신 운동이 돼요. 순발력이랑 인지기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송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남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학생들 때문에 강당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디밭에서 저희가 수업을 해왔는데 이날은 눈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준비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대체 수업을 한 날이에요.
강당이 이제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눈, 비,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도 공놀이를 못하니까 이런 고려할 기상 여건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 운영 제약이 크고 변수도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양 수업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채소, 과일을 매일 먹어요. 수업 때 식재료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채소, 과일 스티커로 얼굴 모양을 예쁘게 완성하는 채소, 과일 부채 만들기 수업을 대체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영양 수업은 6번의 교재로 진행이 되고 각 교재가 4차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차 시에서 배운 내용을 3, 4차 시에서 이제 만들기나 놀이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모습은 건강한 음료를 마셔요 시간에 우유 저금통을 만들어 본 모습입니다. 건강 식습관을 길러요 시간에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본교재의 콩 대신에 강냉이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맛있는 간식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양 수업 마지막 시간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스 클레이로 모양 송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왼편 친구가 만든 게 루돌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친구는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중에 눈, 코, 입이 있는 게 눈사람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월마다 3주 정도 건강 챌린지 실천 기간을 뒀어요. 저희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가정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되 엄마 숙제는 되지 않게 챌린지를 인증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보호자분이 한국어가 서툰 경우도 있고 아이들 케어에 소홀한 집안 환경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모바일 어플을 사용해서 인증을 받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게 실천 횟수만큼 스티커를 붙이는 쪽으로 애들을 믿고 진행을 했고요. 돌본 선생님께서 챌린지 현황판을 관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조건 다 했다고 하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참여를 했습니다. 영양은 개발원에서 6종의 미션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 나눠주는 6종 중에 4가지를 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고루 먹어요 미션을 해내면서 예쁜 스티커랑 먹은 음식을 적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진심으로 참여해 줬습니다. 그 오른쪽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 그런 미션입니다. 건강 간식을 먹어요인데요. 골고루 먹는 것도 괜찮고 채소 반찬도 잘 해냈던 친구들인데 좋아하던 간식을 먹지 말고 참아야 되니까 이게 무척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빵 먹지 않기를 적어놓고 옆에 화난 표정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15번 이상 실천해야지 성공인데 아쉽게 12번밖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은 친구 겁니다. 신체활동 미션은 초반에 손목시계형 만보계를 제공을 해가지고 걸음수를 달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렴한 만보계가 고장이 잡기도 하고 아이들이 분실 건수도 자꾸자꾸 생기기도 하고 걸리적거린다고 풀어놓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생겨가지고 중간에 영양처럼 미션을 딱 정하고 이거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15개를 완성을 하면은 이게 미션이 달성인데 밑에 바를 정자로 5번을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15번 너무 쉽다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더 추가하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챌린지 운영할 때는 어떤 목표 하나를 고집하기보다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미션을 달성한 친구들은 이제 보시고 계시는 상표 스티커 붙여가지고 보상 물품을 제공했는데요. 처음에 몸부려나 운동 물품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봄 선생님께서 몸부려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물품들은 저희가 넣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할로윈 기간이 있어가지고 할로윈 마스크줄 준비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인 어몽어스 비눗방울 스틱이랑 신체활동 물품으로는 발목줄 넘기 그리고 캐치볼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준비하면서 저희가 튼튼대장을 선정했는데요. 애초에 챌린지 기록이 좋은 친구들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결과가 좋은 친구들보다 변화가 큰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식실에서도 거의 안 먹고 엄마랑 선생님 너무 속상하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친구들이랑 골고루 먹기, 채소 반찬 먹기 같은 미션 진행하면서 반찬을 먹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튼튼 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션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귀찮게 한다고 민원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아이들이랑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평소에 끼니 챙기면 그냥 끼니 챙기는 데 의의를 두고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다가 애들이 식품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채소 반찬 이야기를 하니까 시금치라도 한 번 더 데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지만 우리 우산동 월곡동 아이들이 피방군이 많지 않아요. 전국 운영 성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전에 전국이 29.7 정도 비만군이라면 광산군은 16.2%로 그 비중이 더 작고요. 또 이 비만군이 있는 만큼 16.1%가 저체중 아동입니다. 전국 저체중이 6.1%니까요. 2배가 넘죠. 그리고 프로그램 후에 비만이 개선된 친구는 저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비만군이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저체중 아들이 4명 개선되다 보니까 건강체중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체중 친구들이 개선이 돼서 그런지 이제 BMI는 좀 늘어버렸어요. 16.6으로 이제 0.2% 늘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저체중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이니만큼 혹시 케어를 못 받아가지고 저체중이지 않나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이 6친구 정도 의뢰를 해봤는데 동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유선 상담도 해본 결과 복지 서비스 놓치거나 사각지대인 애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는데요. 영양은 애초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88.1에서 91.6으로 3.5점 높아졌고요. 신체 지식은 74.7에서 이제 89.8로 15점이나 올랐습니다. 신체 지식에서 아이들이 몰랐던 부분은 어린이들은 신체 활동을 매일 얼마나 할까요? 부분이었는데 대부분 30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전 점수가 43점밖에 안 나왔는데 사후에 72.6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이때 틀린 친구도 30분이라고 생각한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도 좀 힘써야겠다라고 반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변화를 위해 열심히 챌린지를 했죠. 식생활 행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네. 채소 섭취도 많아졌고, 과일 섭취 많아졌고, 유제품 섭취도 많아졌고, 건강간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려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동 행동 변화를 보시면 사전 점수가 3.9점으로 대부분 친구들이 원래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사후 점수가 4점으로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큰 개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운동을 가끔 하거나 충분히 하지만 습관은 잡히지 않았던 친구들이 운동이 습관화된 유지 단계로 많이 나왔습니다. 유지 단계 친구들이 비율이 늘어난 것이 저희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업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즐거웠다. 다음에 또 참여하겠다. 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었는데 저희 속상하게 다음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은 되었지만 난 좀 힘들었다. 그래서 다음엔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챌린지의 맹점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 마지막 수업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전날이었는데 수업 중에 굉장히 조용하고 별로 나서지도 않던 친구가 조용히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 전해준 카드입니다. 연필이라서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글씨만 한번 다시 따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요. 감사합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서요. 너무 감동이죠. 귀엽죠. 이러한 조그만 마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